여기 한국으로 여행 온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찾던 목적지에 도달한 뒤 크게 놀라고야 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어떤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남편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 로비아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 가오는 근검 전략인데요.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생활하면 조금이라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철칙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저희 생활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최근 저희 동네에 생긴 변화 때문인데요. 얼마 전부터 저희 동네가 아주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최근 저희 동네에 한국 카페가 생겼는데 그곳에 커피가 맛도 있고 카페 내부 인테리어가 뛰어나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유명인들이 매일 같이 찾을 정도로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해당 가게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간대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이렇게 시끌벅적하다고 하더군요. 아니, 무슨 커피 한 잔을 먹겠다고 사람들이 아침 대바람부터 시끄럽게 줄을 서고 있는 건지 솔직히 말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커피를 맛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이 그 집 커피를 무려 40분 동안이나 줄을 서서 사왔더라고요. 녹차라떼라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음료였어요. 스타벅스라든가 몇몇 카페에 그런 메뉴가 있다는 건 들었지만 한 번도 마셔본 적은 없기 때문에 녹차와 커피의 조합? 그 맛이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정말로 40분이나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맛있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줄을 서서 커피를 마시는지 알겠어요. 물론 이 커피가 맛있기도 하지만 그곳에 갔다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를 봤다니까요. 심지어 그들은 매일같이 저처럼 줄을 서서 마신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카페 인테리어가 대박이에요. 엄청 예쁘게 잘도 꾸며놨더라고요. 평소 커피를 즐기지 않는 저이기 때문에 아들의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비싼 커피를 왜 먹은 것인지 그것을 물으려 했지만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해당 카페가 매우 유명한 핫플레이스다 보니 적어도 아이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는 제 아들의 노력이 눈에 보여 저는 질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아들은 먹다 남은 커피컵을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둔 채로 방에 올라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버리려다 꽤 많은 양이 남아있어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 한 모금을 마셔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녹차와 커피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고 적당하게 달달한 게 정확하게 제 입맛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녹차 라떼를 원샷 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제 돈을 주고 사 먹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커피는 제게 있어 사치라는 생각도 있었고 원래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점심 때 저녁 식사를 위해 각종 음식 재료를 구매하러 마트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제 아들이 다녀온 카페가 보였고 아들의 말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냥 지나칠까도 싶었지만 어제 먹은 녹차 라떼의 맛이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 저도 맨 뒤로 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어림잡아 봐도 좋기 10명 정도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차례가 너무 빨리 왔다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숫자라면 스타벅스를 간다 하더라도 1시간 혹은 그 이상은 걸릴 텐데 제가 체감한 시간은 30분 혹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아무튼 저는 궁금증을 뒤로 한 채 녹차 라떼 한 잔을 주문했는데 5분도 안 기다렸을 겁니다. 고작 10분 만에 제가 주문한 커피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정도 사람이라면 1시간 가까이는 좋게 걸렸을 거라고요. 하지만 고작 10분 만에 제가 주문한 커피를 받을 수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유심히 봤더니
직원들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재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든 직원들이 꿰뚫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프로페셔널한 느낌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마신 방금 나온 녹차라떼의 맛을 보니 저는 정말로 충격받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아들이 먹다 남긴 맛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아들이 먹다 남긴 녹차라떼는 얼음이 녹아있어도 맛있긴 했지만 밍밍한 느낌이 들었는데, 방금 나온 라떼의 맛을 보니 맛이 진하고 시원한 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어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느낌을 곧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말한 것처럼 가게 인테리어가 꽤나 세련되었고, 가게 사장님께서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 도대체 커피에다 무슨 짓을 한 건지 다음날 녹차 라떼를 마시기 위해 제가 오픈런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살다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줄도 서고 오픈런을 하다니 참 놀랍습니다. 아니, 주변에 널리고 널린 게 카페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부터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아침 일찍 줄을 서서 녹차 라떼를 마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지난해 가지 못했던 휴가를 결제받고 온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 회사가 지난해 너무 바빠서 회사 직원들이 휴가를 가지 못했거든요. 그때 가지 못했던 휴가까지 더해서 올해는 직원마다 2주씩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 남편 차례가 온 겁니다. 휴가 계획을 짜서 일주일 후 날짜를 알려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어디로 휴가를 갈지, 그곳에서 숙소는 어떤 곳으로 정할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등등 모든 것들을 급하게 정해야만 했습니다. 미리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싶은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휴가 일정 계획을 세우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어디로 갈지 휴가지를 정하다 남편과 아들이 뜬금없이 한국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왜라고 물었더니, 당신도 요즘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로 출퇴근 도장을 찍고 있다면서? 그리고 당신 이번에 결혼한 제임스라고 알지? 걔네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한국 다녀왔다는데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보는 건 어떤가 싶어서 제안하는 거야. 어때? 괜찮아?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갑자기 잡힌 일정이기도 하고 남편이랑 아들이 가보고 싶다고 하니 저도 그러려니 하면서 찬성했고, 우리 가족의 이번 휴가는 한국으로 정해졌습니다. 휴가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으니 숙소는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먹을 건지를 차례대로 계획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어요. 생각보다 한국은 휴양지나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고 경복궁, 창경궁, 인사동 등등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번 여행의 테마를 쉼으로 잡았고, 서울에서 일주일,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여행하기로 큰 틀만 짜두고, 세세한 것들은 배가 고프면 뭐를 먹고 길을 걷다 호기심이 생기면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즉흥으로 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교통이나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국한 한국은 뭐가 그렇게 일사천리인지 입국부터 아무 문제 없이 수속을 마칠 수 있었고, 심지어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짐을 찾으러 나가니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저희 가족의 짐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고 있더군요. 해외여행 몇 번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빨랐던 경우는 없기에 저희 가족 모두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버스를 타고 호텔이 위치한 서울의 중심가로 이동했는데 불편함이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너무 편리했어요. 저희는 호텔에 간단하게 짐만 풀어놓은 채로 버스를 타고 호텔까지 오는 동안 찾아본 서울의 맛집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번 호텔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버스는 너무 충격적이게도 버스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었고, 버스 벽면에는 충전 콘센트까지 있어 배터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더군요. 그 모습에 아들은 얼마나 놀란 건지 환하게 웃으면서 한국에 오길 잘했다면서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기에 저와 남편 또한 한국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남편은 자신이 먼저 제안한 한국 여행이었기에 굉장히 뿌듯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만 보이는지 저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띄더군요. 모두가 만족스런 여행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에 입국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 그러기란 쉽지 않을 텐데 더욱이나 가족들끼리 여행이니 더더욱 그러기란 쉽지 않잖아요. 때문에 저는 이번 여행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한 음식점에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맛집이라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군요. 아무도 없으니 괜히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남편과 아들도 저를 못 믿겠다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다들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다 보니 좀 그랬어요.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자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점원께서는 제게 몇 번이냐고 물으시더군요. 몇 번이냐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되물었더니 점원께서는 저희를 다시 가게 밖으로 안내하더니 가게 문 옆에 있는 태블릿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대기번호를 받게 되고 순번에 따라 입장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가족들은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고 받은 대기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가족 앞에 열쇠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점원께서는 근처에 구경이라도 하고 계시면 순서가 되면 문자 메시지가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음식점 앞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다니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근처 일대를 돌다가 서울의 한 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육류, 생선, 간식거리나 각종 집기류까지 정말 없는 게 없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호떡, 어묵, 떡볶이, 순대 같은 제가 먹고 싶었던 갖가지 길거리 음식들이 다 있었어요. 곧 식사를 할 거란 생각에 참고 또 참아야만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가족들과 호떡 하나씩을 먹었습니다. 꿀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는 씨앗이 잔뜩 들어 있었는데 식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물론 하나만 더 먹자는 아들의 제안도 있었지만 더 먹었다가는 식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아 아들의 제안을 뿌리치고 참고 또 참았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구경을 하다 뭔가 이상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은 분명 스타벅스인데 내부 전경이 제가 알던 스타벅스와는 많이 달랐거든요. 호기심에 가족들과 내부로 들어갔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알던 스타벅스와는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한국의 스타벅스만큼은 세계의 다른 지점들과는 다르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정말 독특하면서도 좋았습니다. 특히 내부 전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굉장히 트렌디하달까요? 이 때문인지 제가 자주 가던 집 앞에 한국 카페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커피에 또 카페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게 해주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곳에서도 녹차 라떼를 주문하려는데 아들이 잠시만 기다려보라면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한국 스타벅스에서 주문할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를 찾아 그대로 주문해 주더군요. 솔직히 말해 다 늙은 제가 먹어봤을 땐 그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는 건 똑같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게 더 진하고 달콤하고 녹차향이 더 진하게 올라온다느니 제멋대로 떠들었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둘 다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나 한국인들이 커피 한 잔을 만들어내는 미친 속도였습니다. 사실 그곳에서도 사람이 꽤 많아 저는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만 같다고 생각했는데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이 주문한 커피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역시 모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고 손님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경이롭고 받은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팁을 전해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팁은 받을 수 없다면서 팁으로 가족들끼리 맛있는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국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무런 서비스를 해주지 않아도 팁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미국인들인데 이곳에서는 팁도 없고 오히려 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니 그저 놀랄 수밖에요. 저희 가족 모두 놀란 눈초리로 알바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약했던 음식점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고 저희 가족은 한정식을 아주 기분 좋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다음날 또 다른 카페를 방문했는데 그곳은 말 그대로 초대형이었습니다. 커도 너무 컸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마치 공장 같은 분위기의 카페였는데 레트로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세련됐고 사소한 소품 하나까지도 신경 쓴 티가 물씬 나더군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 창밖에는 푸른 산이 보였고 그 분위기에 취해 저희 가족은 잠시 동안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저에게 질문 하나를 하더군요. 엄마, 그런데 어제부터 우리 왜 계속 버스만 타고 다니는 거야? 지금껏 다닌 해외여행 모든 곳에서 우리 가족은 버스만 타왔기 때문에 아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들에게 되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한국 지하철은 미국이랑 달라요. 쓰레기도 없고 쥐도 없고 악취도 안 나요. 그리고 지하철 요금도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탈 수 있고 지하철만 타면 서울 어디든지 갈 수 있다니까요. 미국이나 지금껏 여행했던 다른 나라들과 지하철 환경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 제 말 믿고 이따 지하철번 타봐요. 일부러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지하철을 탈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해외여행 중에 항상 지하철은 배제하고 모든 교통을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들의 이런 대답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다음 일정을 위해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아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한국 지하철 역사 내부는 굉장히 깨끗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가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아들의 말대로 지하철을 탔을 때 쓰레기 하나가 보이지 않았으며 그 어떤 악취도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탈 때 추가 요금이 들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말까지 해주었는데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지하철과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었고 심지어 따릉이라고 하는 자전거와 퀵보드까지도 환승이 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너무 효율적이었어요. 왜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은 시민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는지 오히려 배신감마저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충격을 뒤로하고 저희 가족은 서울과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평소 자주 가던 한국 카페에 가서 한국에 다녀왔다며 그들에게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들 역시 한국이 매우 그립다고 하며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어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